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계속 창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씻기 계속 잘하고 계시죠?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영양학에서 식품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류, 고기,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 우유, 유지 이런 식으로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구성을 해놨고요. 지난 시간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올려드렸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 퍼센테이지대로 이제 6가지 종류를 쭉 이제 면적별로 해놨다는 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곡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채소류, 그 다음에 고기, 유지방, 과일, 그 다음에 미네랄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지 경과 이런 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기에 이어서 고기, 생선, 달걀에 이어서 채소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정도 식사할 때 채소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채소류 같은 경우에 고구마 줄기, 고사리, 시금치, 건대, 상추, 기타 등등 분량은 한 접시 분량 한 70g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에 섭취할 분량 양파, 양배추 토탈해서 그 정도 섭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 다른 양념류가 들어가고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한 40g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푼으로 큰 스푼으로 한 4숟가락 정도에 되는 양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치미나 오이, 수박이, 나박김치 같은 경우는 60g 정도, 일반 야채보다는 약간 적죠.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한 10g 정도, 한 스푼, 다진 거 같은 경우 한 스푼 정도. 마늘 같은 거는 먼저 효력을 보시려면 마늘은 자극을 줘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성분의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 약효는 아니지만 마늘의 효과를 가장 보시려면 마늘을 다져서 10분 정도 놔놨다가 어떤 반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살콤 열을 가해서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g 정도, 1회에 한 100g 정도 분량, 우유의 반팩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그런 거 한 팩 보면 보통 200g 정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 정도 분량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 같은 경우에는 한 2g 정도, 2g 같은 경우는 1회 분량입니다. 한 잔 정도 먹는 그 정도 양, 식사 때 김 한 장 정도, 그게 채소류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거. 자, 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 30g 정도, 일반 야채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곡류, 고기류, 그 다음에 채소류 이 정도, 김치나 이런 것들은 한 40g 정도. 자, 영양분에 대해서 요 정도 1인분의 분량에 대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게를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반찬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양학적으로 요 정도 드시면 다 알맞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김치를 막 100g씩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죠? 자, 과일 같은 경우는 1회 분량에 딸기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한 200g 정도. 그렇게 치면 우유 한 팩 정도 되는 분량. 자, 그 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도 한 200g 정도. 그 다음에 귤이나 망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한 100g 정도 분량. 주먹 하나 정도. 자,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중짜 같은 경우 한 2분의 1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 이런 것들도 한 100g 정도 분량. 우리가 보통 먹기에는 조금 좀 많죠, 그죠? 자, 주스 같은 경우도 오렌지 주스나 귤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도 한 100g 정도. 그러면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는 보통 다 1인분 기준이 200으로 기준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한 절반 정도만 먹으면 된다. 섭취하면 된다. 자, 그 정도로 1회 섭취 시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유하고 유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우유 같은 경우는 한 컵, 보통 한 컵 하면 200g 정도. 자, 우리가 보통 일반 계량컵 같은 경우 200g이죠, 그죠? 자, 1회 섭취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 200g이 쫙 쭈그러들면 20g이 됩니다.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장 정도, 20g. 한 장입니다. 치즈 한 장 정도, 한 2장 정도까지는 먹어도 되고, 한 0.5회 정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끌쭉끌쭉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0g 정도. 그 다음에 액상으로 된 거 줄줄줄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한 150 ml 정도 1회에 그 정도 섭취하는, 자, 그 정도가 좋겠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여름이나 아니면 뭐 더울 때 굉장히 많이 선호하죠, 그죠? 그럴 때 보통 한 100g 정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의 1컵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 컵에 보통 200 정도, 200ml 정도, 200g 정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 정도 되는 양을 이제 섭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양과 관련해서는 뭐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적정하게 섭취하는 양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얹어 줄 때도 물론 어린아이들은 이거보다 뭐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뭐 덩치나 아니면 무게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정도 비율로 맞추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지, 당류 같은 경우, 유지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죠, 그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버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5g, 일반 스푼의 절반 정도 되는, 이제 5g 정도를 가지고, 같이 요리에 쓰는 거, 참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프림이나 콩기름, 들기름, 옥수수기름. 자, 칼로리 자체가 높으니까 아주 작은 티스푼은 한 3g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많고, 일반 계량 스푼으로는 작은 테이블 스푼 5g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1회 섭취시 가능할 수 있도록. 자,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봉 정도, 1회에 한 봉 정도, 12g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류 같은 경우 꿀이나 설탕, 시럽, 사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큰 술, 자, 큰 스푼, 자, 그래서 보통 한 10g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뭐 조정을 거쳐서 드시는 그러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는 1인 1회 분량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봤고요. 자, 이걸 우리가 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린아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육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업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섭취 횟수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가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회 정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뭐 어른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뭐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 치즈나 이런 것들
뭐 1회 정도, 이 정도 이제 권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사에 대해서 좀 더 권장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아니면 처한 일하는 상황에 따라서 가감을 해야 된다는 거, 섭취 횟수나 아니면 권장하는 패턴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식사를 하려면 이렇게 적정한 식사량이 요구된다는 거. 하나만 편식해서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든지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거. 그리고 적당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먹은 만큼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고 또 그만큼 또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그만큼 규칙적인 운동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성분보다 좀 더 많이 섭취하는 한 2리터보다 한 2.5리터 정도, 여성 같은 경우 한 2리터 정도, 자, 그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자, 같은 분량인데, 자, 요 6개를, 자, 6가지를 다 같이 먹으면 좋은데, 자, 밥 한 공기를 먹든지, 자, 밥 한 공기 한 210g 정도, 아니면 백미를 한 그릇 먹든지, 그 다음에 국수를 한 100g 정도 먹든지, 그 다음에 떡국을 한 130g 정도 먹든지, 빵을 한 2조각 먹든지, 자, 이걸 전부 다 먹으면 안 되고, 이 중에 한 가지, 아시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먹으면서 고기 같은 경우, 육류는 한 60g 정도, 닭고기도 60g, 그 다음에 생선도 한 60g, 콩 같은 경우는 한 20g, 두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기보다는 많은 80g. 자, 그 다음에 계란은 1개 정도. 자, 이 많은 것 종류 중에 한 종류. 자, 그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양이 맞다는 거.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 배추김치를 한 40g 먹든지, 아니면 시금치 나물을 70g 먹든지, 자, 아니면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한 5, 60g 정도 드시면 좋겠지요. 버섯이나. 자, 그 다음에 과일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수박 한 쪽을 먹든지, 사과 반 쪽을 먹든지, 귤 하나를 먹든지, 뭐, 오렌지 주스 한 100g 정도를 먹든지, 자, 참외, 뭐, 중짜를 하나 먹든지, 자, 이런 형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많은 과일군 중에 요 한 파트, 1개 정도 선택해서, 자, 그 다음에 우유를 한 컵 정도 드시든지, 치즈를 한 잔 정도 먹든지, 아니면 요구르트를 한 뭐, 100에서 150 정도, 액상은 150, 좀 걸쭉한 거는 한 100 정도, 요 정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한 100g 정도 먹는다든지, 요렇게. 이것들 중에 하나, 우유 먹고, 치즈 먹고, 요구르트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지나, 뭐, 견과류 같은 경우, 뭐, 식용유는 한 0.5 정도, 그 다음에, 뭐 버터도 한 0.5 먹고 나서 뭐 커피 한 봉지 정도, 자 12g 정도, 뭐 그 다음에 뭐 꿀 한 스푼 정도, 요 정도 먹는 그러한 식사 패턴, 요렇게 1회 식사에 요 정도의 골고루 들어간 양을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먹는 게 적당하게 균형 잡히게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감을 하는데 육체 노동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소금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러면 이렇게 권장되는 식사와 섭취 횟수를 잘 조절해서 먹고 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해야 에너지가 됩니다. 영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소화는, 자, 음식물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가수 분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해를 해야 어떻게 될까요? 분해가 되어야 영양소가 섭취가 되겠죠. 그죠? 자,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효소.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효소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40대 이후가 되면 효소가 나오는 게 굉장히 느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조금 민감한데, 온도가 한 38도, 인간 체온 있잖아요. 자, 인간 체온하고 굉장히 영양이 많다는 거. 자, 좁은 의미로서는 이러한 효소 분해를 하는 화학적 분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이 묵은 때 있잖아요. 묵은 때 옷에, 인간이 먹고 나면 땀이나 이런 거에서 배출되면서 각종 때들이 나오잖아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옷에 묻어서 때가 잘 안 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찬물이나 이런 것까지 보면 잘 안 집니다. 근데 세탁할 때, 빨래할 때 효소 분해, 효소 그 세탁, 거기에다가 물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죠. 뭐 40도, 50도 해가 따뜻한 물을 넣어요. 그게 뭐다? 효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때가 어떻게 된다?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좁은 의미의 좀 효소 작용이 있고요. 자, 넓은 의미의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씹어서 타액하고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거는 이제 저작 활동이라고 하죠. 씹어서 이제 저작 활동, 물리적인 이제 소화 형태가 일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소화와 대장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즉 생물학적 소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 활동과 미생물에 의한 소화 활동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소화 흡수 같은 경우 인체의 신비가 참 대단한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 계란 같은 거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산성 같은 경우 이제 막 산성액에다 담가놔요. 분해를 하려고. 그렇게 담가 놓더라도 진짜 분해가 안 됩니다. 자연적인 분해가 시간이 한 12시간씩 걸려버려요. 굉장히 산성. 그러니까 염산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 몸에도 이제 염산이 나와요. 위에서. 왜냐하면은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산이 나오는데 그 염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해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돼지, 이제 위에 타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단백질, 계란 같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면 소화가 분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체의 신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소화액이 많이 나오면 소화가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드시고 나서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때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잖아요. 자, 소화제를 사 먹을 때 틀리다는 거예요. 뭘 먹었냐에 따라서 기름기나 아니면 단백질이나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들어가는 소화제, 먹는 소화제와 그냥 일반 탄수화물이나 이런 음식을 먹고 났을 때 꽉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소화제는 틀리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왜냐하면 분해 효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소화를 시킬 때도 거기에 맞는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돼야
소화가 돼야 어떻게 되나요? 이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해가 된, 가수분해된 물질들이 이제 우리 소장에 뭐가 있냐면은 육모가 있습니다. 모가 이제 틀모자죠. 육모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상피세포벽을 통과하면서 체내로 영양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뭐 확산,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수송,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소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체내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소화는 자, 물리적 소화, 타액과 혼합하여 삼키는 것, 저작 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화학적 소화, 자,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 자, 생물학적 소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소화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밥을 먹을 때 뭐부터 먹어야 되냐면은 먼저 발효가 잘 되는 과일부터, 우리가 지금 과일 같은 경우 다 먹고 나서 먹는 그러한 현상이잖아요. 과일이나 채소를 먼저 식사하기 전에 먹는 법.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먼저 들어가서 저기에 나오는 생물학적 효소나 미생물화 되는 발효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에 대한 분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어도 4시간 이상. 그런데 이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됩니다. 고기나 이런 것보다, 지방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되면 먼저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불쏘시개가 불이 붙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그런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힘들이 가속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훨씬 더 분해하기가 쉽다는 것. 자, 우리가 막말로 장작불을 바로 장작불에다가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거기에다 불 붙이려면 불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처음부터 그 장작에 바로 불이 붙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밑불이 조금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먼저 장작불을 가지고 살콤살콤 공기도 좀 들어가면서 천천히 먹는 거하고 비슷하죠. 불을 살짝 붙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장작불은 한 번 붙으면 계속 잘 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장작불 바로 피우기 전에 뭐 한다? 네, 작은 갈비 같은 걸로 나뭇잎 같은 걸로 불을 붙여 놓는 그러한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먹을 때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먹어라. 그 다음에 뭘 먹어라? 단백질, 고기류를 먹어라. 영양 흡수를 위해서, 분해가 잘 되기 하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먹어라? 네, 요즘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중독,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수화물을 먹어라. 아시겠죠? 밥 먹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하고 지금 생각외로 반대로 거꾸로 식사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먹을 때 오히려 더 건강을 챙긴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식사 습관을 한번 이렇게만 바꾸더라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식품의 구성 6가지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또 식사를 할 때는 적당하게 균형 잡히게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자, 다양하게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소화 흡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구강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